60세 이상 사람들의 90%가 어깨 신경을 파괴하는 음식을 매일 섭취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이 음식이 수십 년 동안 건강한 것으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영양사들이 모든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식품 산업은 이것이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성이고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관절과 근육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만성 어깨 통증을 앓는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어깨 신경을 파괴하는 음식은 설탕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튀긴 음식이 아닙니다. 붉은 고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먹는 음식이며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입니다. 뼈와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 4번, 5번 이 독을 섭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깨 신경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침식과 같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매일 조금 더 손상됩니다. 조금 더 축적된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팔을 들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차를 운전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후에는 아침 경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 어깨가 뻣뻣합니다. 움직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몇 달이 더 지나면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지 않고는 머리를 빗을 수 없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잠기기 때문에 높은 캐비닛에서 냄비를 꺼낼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다른 손으로 돕지 않고는 안전벨트를 맬 수 없습니다. 어깨에 압력이 가해지면 통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수 없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주문했습니다.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엑스레이는 작은 뼈돌기, 힘줄에 약간의 석회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겸증제를 처방했습니다. 복용했습니다. 위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위가 안 좋아요. 오메프라졸을 처방했습니다. 또 다른 약입니다. 40일 동안 한겸증제를 복용했습니다. 통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중단하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진 것은 이제 위염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갔습니다. 각각 10만 원에서 12만 원인 10회 세션, 총 120만 원, 치료사는 초음파, 레이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안도감을 느끼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똑같았습니다.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비싼 연고를 샀습니다. 볼타렌, 벤게이, 아르니카 크림, 각각 7만, 8만 원. 아침과 저녁에 바릅니다. 강한 냄새.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30분 동안만 표면적인 안도감.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돌아옵니다. MRI까지 했습니다. 70만, 80만 원. 결과? 건염, 점액난겸, 작은 석회화.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코르티손 주사를 맞읍시다. 또 다른 30만 원, 거대한 바늘, 끔찍하게 아팠습니다.
팔이 3일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2주, 3주 동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나빴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노화의 일부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 연구, 실제 환자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이경숙 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스 7세이고 3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경숙 씨가 나중에 이 날을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서 그녀를 봤을 때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왼쪽 팔이 몸 옆에 힘없이 매달려 있고 오른손으로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있었고 다리에 무겁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도하는 것조차 너무 아팠습니다. 박근섭 씨 32도였는데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은 티셔츠와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숙 씨는 긴팔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 팔이 오른쪽보다 눈에 띄게 가늘다는 것을 세상에 숨기기 위해 긴팔을 입었습니다. 팔 둘레가 거의 2cm 줄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8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아 근육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매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통증을 일으키고 어떤 것이 안전한지 정확히 배운 사람의 극도의 주의였습니다. 오른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단단히 쥐고 몸을 일으켰고 왼쪽 팔은 보이지 않는 팔걸이에 있는 것처럼 몸에 단단히 붙인 채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왼쪽 팔을 몸에 거의 얼어붙은 채로 진료실로 경직되게 걸어갔고 모든 걸음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제가 질문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인사하기도 전에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갑자기 내뱉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어깨 통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8개월째 이렇고 좋아지는 대신 매주 악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 적어도 혼자 머리를 빗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제 딸이 일주일에 3번 집에 와서 외출하기 전에 머리를 빗어줘야 해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져요. 완전히 쓸모없다라고 느껴요. 쓸모없다는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겨우였습니다. 이 독립성의 상실, 그렇게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존엄성의 상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는지 분명했습니다. 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른손으로 가져가서 작은 모금으로 마시고 깊게 숨을 쉬며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처방한 셀레브렉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한 상자에 4만 원이에요. 2달 연속 복용했어요. 약 20% 정도 나아진 것 같았지만 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중단했을 때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위염도 생겼어요. 큰 가방을 열고 검사 결과가 든 폴더를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에 엑스레이, 5월에 MRI, 7월에 초음파. 3가지 다른 검사 거의 150만 원을 썼지만 그녀의 통증이 왜 그렇게 심한지 실제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고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김 선생님, 만약 심각하지 않다면 저는 밤새 잘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벽에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깨요. 그쪽으로 누울 수가 없어요. 제 손녀를 안을 수가 없어요. 손녀는 4살인데 계속 할머니, 안아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적은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초록색 공책, 학교 공책 중 하나,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로. 선생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영양사가 준 식단을 따르고 있어요. 아침, 저지방 우유와 오트밀과 바나나, 오전 간식, 라이트, 요거트. 점심, 현미, 구운 닭고기, 샐러드. 오후 간식, 또 다른 요거트. 저녁, 수프나 닭고기와 야채. 그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경숙 씨, 하루에 유제품을 몇 번 섭취하세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침에 우유가 있고요. 오전과 오후에 요거트, 때로는 통밀빵에 코티지 치즈를 넣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5번 정도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 정보는 금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하세요. 유제품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초가공 현대 우유 유도체에는 카제인 A-안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조부모가 키운 토종소의 옛날 우유에 존재했던 카제인 A2와 완전히 다릅니다. 산업화 이전의 우유는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현대 우유처럼 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 카제인 A1을 섭취하면 위를 거쳐 장을 거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 중에 베타카소모르핀 7이라는 펩타이드로 변환됩니다. 이 이름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몸에서 약물처럼 작용합니다. 약한 오피오이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것을 우유의 모르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가 가벼운 중독 효과를 일으키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혈류로 직접 들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강력하게 촉발합니다. 특히 인터루킨 Z, 종양괴사, 인자, 알파, C 반응성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은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기술적인 이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효과입니다. 이 물질들은 전신의 만성 저등급 염증을 만듭니다. 끌 수 없는 염증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치 항상 내부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볼 수 있는 큰 불길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기를 내는 불씨, 계속 훈증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을 조금씩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섬세한 구조들입니다. 얇은 힘줄, 신경을 감싸는 덮개, 특히 어깨를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신경과 같은 말초 신경입니다. 경합상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합골 뒤에 매우 좁은 뼈 구멍을 통과합니다. 뼈로 만들어진 터널과 같습니다. 액과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깨 관절, 바로 아래, 근육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상완 신경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에서 팔로 내려가며 갈비뼈와 목 근육 사이를 통과합니다. 매일 유제품을 섭취하면 이 세 신경이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부어오릅니다. 이것은 정확히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이 부어오르고 커지고 아픈 것과 같습니다. 신경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어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경이 좁은 뼈 통로와 근육 터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팽창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됩니다. 부어오르는 신경이 단단한 벽에 눌립니다. 이 지속적인 만성 압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지속적인 통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압축될수록 신경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2019년 Journal of Clinical Rheumatology에 발표된 매우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만성 어깨 통증이 있는 60세 이상 환자 340명을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들 중 82%가 하루에 3인분 이상의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식단에서 유제품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71%가 통증에 상당한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상당하다는 것은 50% 이상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플라시보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과학이었습니다. 통제된 임상 연구였습니다.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유제품은 항생제와 호르몬으로 가득 찬 산업화된 사료를 먹인 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우유, 그 치즈, 그 요거트를 섭취하면 그 항생제와 호르몬의 흔적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내 세균총을 방해합니다. 장내 세균총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담당합니다. 불균형해지면 몸은 세로토닌, GABA, 도파민을 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적으면 통증 역치가 감소합니다. 즉, 훨씬 더 쉽게 통증을 느낍니다. 악순환입니다.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유제품을 먹습니다. 유제품이 신경을 염증시킵니다. 염증이 장내 세균총을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나쁜 세균총이 통증 감수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항염증제를 복용합니다. 항염증제가 장을 더욱더 손상시킵니다. 장벽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매일, 매주, 매달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제 당신에게서 알고 싶습니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합니까? 하루에 몇 번?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유제품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체해야 합니다. 몸에 칼슘, 단백질, 좋은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숙 씨에게 준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환자들과 사용하는 동일한 프로토콜입니다. 아침, 우유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모든 종류를 전유, 저지방 우유, 반탈지 우유, 무유당 우유, 상관없습니다. 모두 어깨 신경을 파괴하는 카제인 A1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제 견과류 우유로 대체하십시오.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므로 방부제가 없습니다. 생캐슈 100g을 가져다가 소금이 없고 볶지 않은 것으로 하세요. 잘 씻으세요. 8시간 동안, 즉 하룻밤 동안 여과수가 담긴 그릇에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한경양소가 제거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다음 날 그 물을 버리고 캐슈를 다시 씻으세요. 블렌더에 500ml의 여과수, 히말라야 소금 아주 약간, 원하면 천연 바닐라 약간과 함께 넣으세요. 약 2분 동안 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섞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행주나 식물성 우유를 만들기 위해 파는 금연 주머니로 걸러내세요. 잘 짜서 모든 액체가 나오게 하세요. 완료.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는 신선한 식물성 우유 1리터를 얻었습니다. 신경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염증과 싸우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며 신경 재생에 도움이 되는 구리와 아연이 풍부합니다. 거르고 난 후 남은 것은 촉촉한 캐슈 가루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베이킹 시트에 펴서 20분 동안 낮은 온도에 오븐에 넣어 말리세요. 케이크를 만드는데, 샐러드에 뿌리는데, 수프를 걸쭉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캐슈 가루가 됩니다. 쓰레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우유로 오트밀을 만드십시오. 5분 동안 오트밀 반 컵을 캐슈 우유 1컵과 함께 요리하십시오. 치아씨 1스푼, 갓가나마씨 2스푼, 냉동 베리 반 컵을 추가하십시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신경염증을 줄이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오전 간식, 산업용 요거트를 제거하십시오. 수제 코코넛 요거트를 만드십시오. 전지방 코코넛 밀크캔을 따뜻해질 때까지 가열하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 한 봉지를 섞으십시오. 실온에서 24시간 발효시키십시오. 이 요거트는 수년간의 한겸증제로 파괴된 장내 세균총을 제거합니다. 점심, 현미를 유지하되 십자화과 야채를 많이 추가하십시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붉은 양배추. 이 야채에는 신경염증을 구체적으로 줄이는 화합물인 설포라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러한 야채를 3인분 섭취하면 염증 지표가 최대 40% 감소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한겸증 오메가3가 풍부한 야생 정어리, 호르몬이 없는 유기농 닭고기 또는 방목 계란을 번갈아가며 섭취하십시오. 항상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스푼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는 신경의 수초를 보호하는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오후 간식, 두 번째 요거트를 제거하십시오. 견과류 믹스로 대체하십시오. 호두, 캐슈, 아몬드, 마카다미아 100g. 오븐에서 기름 없이 가볍게 구우십시오. 이 믹스에는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E가 있습니다. 신경이 재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저녁, 가볍게 유지하되 유제품을 제거하십시오. 12시간 동안 끓인 유기농 소뼈로 만든 야채 수프, 당근, 고구마, 호박, 부추를 추가하십시오. 이 수프는 힘줄을 제거하는 타입 아이 콜라겐과 천연 진정제인 글리신이 풍부합니다. 더 잘 자고 경직이 덜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염증 제거와 신경 보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를 위한 완전한 가이드를 남겼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듭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이경숙 씨는 완전한 12주 동안 이 프로토콜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일기에 기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매일 저녁 0부터 10까지의 통증 수준. 첫 주에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마치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견과류 우유, 코코넛 요거트, 신선한 야채, 좋은 올리브 오일.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슈퍼마켓에서 그 비싼 라이트 요거트와 저지방 치즈와 무유당 우유에 썼던 것보다 더 적은 돈을 쓰고 있어요. 처음 5일 동안은 통증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경숙 씨가 매일 저녁 10시 자기 전에 기록한 10점 만점에 8점이었습니다. 이 6일째에 걱정스러워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선생님,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아파요. 저는 몸이 염증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은 하루아침에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경숙 씨, 과정을 믿으세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8일째의 일기에 흥미로운 것을 적었습니다. 오늘 일어났는데 아침 경직이 평소 40분 대신 15분만 지속되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10일째에 세수를 하려고 어깨 높이까지 팔을 들 수 있었어요. 그 날카로운 통증 없이요. 약간의 불편함만 있었어요. 12일째에 4시간 연속으로 잤어요. 통증으로 깨지 않고요. 아마 6개월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주에 변화가 더 명확하고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수년 동안 매일 하던 대로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으러 갔습니다. 자동으로 왼쪽 팔을 들어 세면대 위 선반에서 칫솔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동작 중간에 멈췄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에 대한 정신적 준비 없이, 근육의 보호 긴장 없이 자동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에 칫솔을 든 채 거울 앞에 서서 팔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 더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더욱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뒤 마당의 빨랫줄에 빨래를 널러 갔습니다. 지난주 동안 그녀의 딸이 와서 빨래를 널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숙 씨는 젖은 옷을 손에 들고 팔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바구니에서 젖은 블라우스를 가져와 양팔을 들어 빨래집게로 줄에 걸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른 옷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성공했습니다. 모든 빨래를 혼자서 한 벌씩 널었고 끝났을 때 정원의 나무 아래 돌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통증이 아닌 순수한 안도감과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김 선생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빨래를 널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 자율성을 잃었었어요. 4주째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팔을 완전히 머리 위 180도 올렸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15kg 손녀를 안았어요. 거실에서 그녀와 3바퀴 돌았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8주째 더 이상 한겸증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항상 나빴던 위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오메프라조를 중단했습니다. 장이 조절되었습니다. 9개월 전에 그만둔 수중 에어로빅으로 돌아갔습니다. 12주째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급감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이 8.2 웅클라열에서 27.1 임켈로 떨어졌습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가 소시티키 밀리밀에서 20mH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루킨 뉴스키 20.4 pgml에서 3.8 pgml로 떨어졌습니다. 6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다시 손녀를 안고 있어요. 다시 빨래를 널고 있어요. 몇 달 동안 할 수 없었던 왼쪽으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영원.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았습니다. 비싼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섭취하던 독을 제거하고 진짜 음식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보세요. 특정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유제품을 섭취하면 몸은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은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신경이 과흥분되고 모든 자극이 통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경련, 팔저림, 어깨, 따끔거림으로 깨는 것입니다. 순환 불량이 아닙니다. 과도한 유제품 섭취로 인한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유의 카제인은 신경의 보호 덮개인 인간 수초와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카제인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져 자신의 수초를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자 모방이라고 하며 어깨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매일 유제품을 계속 섭취하는 것입니다. 커피에 그 우유를 계속 넣고 숨겨진 설탕으로 가득 찬 그 라이트 요거트를 계속 먹고 빵에 그 치즈를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통증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더 적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 지금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우유 유제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 30일입니다. 제가 준 옵션으로 대체하십시오. 견과류, 우유, 코코넛, 요거트, 깨끗한 단백질, 항염증, 야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십시오.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십시오. 2개월 후에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통증 없이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높은 선반에 있는 그 상자에 손을 뻗을 수 있는 모습을, 다시 혼자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모습을, 그림을 사진을 벽에 걸 수 있는 모습을, 통증으로 깨지 않고 원하는 쪽으로 잘 수 있는 모습을, 손녀를 다시 안을 수 있는 모습을, 이것은 가능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경숙 씨가 해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통증이 있었는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세요. 항상 한겸증제를 복용하는 그 사람, 당신의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지금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을 돌보세요. 강한 포옹,